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 반드시 1차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1차 관문에 먼저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사로 가는 길 시작됐는데 저 종착점까지 가기 위해서 1차 과목 거기에 보시면 노동경제학을 대비하기 위한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 과목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여러분들께서 과연 경제학 과목을 선택해야 돼? 예, 그거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냥 학생들이라 그러면 막 노랑머리, 외국인, 서양인, 흑인 막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야 돼요. 한국 학생들 했더니 약간 한국 학생 같은, 근데 다들 정장을 입고 있네요. 직장인인가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열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트북이 이게 애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 준비는 처음 쉽게 시작할 수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찾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신 적이 되게 많이 있거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맞는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뭐 강사분들도 이렇게 잘 취사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학원에 종합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잖아. 특히 프라임 법학원에서도요. 괜찮은 선생님들을 많은 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합반 신청하셔서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여기저기 뭐 검색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최근 시험에 어떤 변화라고 할까? 추이를 한번 볼게요. 트렌드를 보면 내년부터요 시험 문항수가 바뀝니다. 25문제에서요 이제 한 40문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은요 사실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붙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좀 뭔가 1차 시험의 난이도를 올려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문항수를 늘렸고요. 노무사 시험의 자격증이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과 계열의 학생들 또는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이나 직장 다니션 아니면 다니는 경험이 있었거나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도 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항수를 늘려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하겠다. 보통 우리가 경영학을 선택하거나 경제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경제학을 선택하면 물론 제가 봤을 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경영학도 만만치 않아지고 다른 필수 과목들도 만만치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선택하면요 우리가 2차에서 노동경제학이라는 그것도 선택 과목이죠.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만약에 학부 때 경제학과이거나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 선택하는 거 환영하고 특히 노동경제학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예전에는요 1차 합격하는 게 목표고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경영학을 선택하세요. 저도 이렇게 상담하기도 했거든.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2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경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제학을 선택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경제학 무서울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잘 수업 듣고 따라오시면 경제학에서 고득점하고 노경 같은 거에서 계산 문제라든가 불이타성 문제 충분히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교재를 좀 바꿀까 합니다. 원래 그 전에 책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노무사 대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23년도부터 객관식에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평사나 공무원 7급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범위를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교재는요.
노동 경제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실제 문제도 그랬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서 많은 수업 시간에 또 영상도 만들었는데 노동 경제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25문제다라고 하면 거의 한 15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40문제로 늘어나면 제가 봤을 때 한 20문제 정도는 노경과 관련된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요. 20문제 좀 넘긴 하겠네. 근데 기타 등등 뭐 경제 성장과 관련한 그러한 토픽들도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내용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출제 포인트가 다르긴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새로 개정한 책인데 요걸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 이전 강의로 수강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아직 우리가 40문항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준비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전 강의 수강하시고 문제도 좀 풀고 약간 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새롭게 개정된 3판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스케줄은 어떻게 되니? 우선 첫 번째요. 학원에 강의실도 제한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강을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꽉 차 있어 강의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여기 있듯이 이렇게 제가 따로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빈 강의실에서 그때 잘 촬영을 해서 1월 말까지 종강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신청하시고 뭔가 뭐 출강 기념 등등 뭐 가격 할인도 해주네. 이걸 준비하시면서 민법, 노동법 뭐 등등등 수강하시고 사법법 하시면서 경제학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수업 들으실 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음 카페에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 포인트 노동 경제학에 가입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합격하신 다음엔 또 뭐죠? 맞아요. 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계속 그냥 시험 합격하고 매듭 짓고 또 시작하고 또 매듭 짓고 또 하고 뭐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연 경제학을 누구 강의를 어떻게 녹용을 할까 등등등과 관련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설명드린 거의 포인트는 1차 경제학은 새로 개정된 책으로 수업을 할 것이고 1월 전에 종강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경제학 들으시게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